저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잦은 바람과 과소비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싸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크게 다투셨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오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디서 이렇게 늦게 왔냐?" 고 물으셨지만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친구랑 밥 먹고 온 건데 왜 그러냐?" 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시더니 친구, 또 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돈 벌어서 집에 좀 더 쓰는 게 잘못이야?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너는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매번 너의 과소비와 그 남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 모르겠어? 라고 외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칠게 가방을 내려놓고는 그래. 내가 돈을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만 문제라고 해? 라며 반격하셨습니다. 두 분은 점점 더 감정이 격해졌고 그 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버지의 분노 섞인 외침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는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지친 모습으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방에서 나와 아버지의 곁에 앉았을 때 아버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잘 살라는 편지 한 장을 두고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저와 아버지는 참 많이도 고생을 했습니다.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하루 세끼를 편의점에서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저는 늘 저녁만큼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를 아끼시려고 전기장판 하나로 밤을 지새우셨죠. 추운 날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해 자주 이불을 덮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아버지께 따뜻한 난방기구를 사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내가 아닌 네가 나를 챙기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한없이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엄청난 노력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원하던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던 날 아버지와 저는 작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긴 하루를 보내고 늦게 돌아오셨죠. 저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 장학금 받았어요.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 정말 잘 해냈구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며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계셨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 순간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만 있으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라고 하셨고 그 말 속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은 저와 아버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늘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필기를 꼼꼼히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언제부턴가 자주 앉는 자리에 저만의 공간처럼 익숙해졌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실습적으로도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 했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참고서적을 찾아보는 등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했죠.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알아봐 주셨고 종종 참 열정적이군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역시 저의 열정을 쏟아부은 분야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 동아리에 가입했고 학업과 병행하면서도 꾸준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한 동아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동아리 박람회에서 제가 만든 요리를 선보일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동아리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겁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학업은 물론이고 요리를 좋아하는 저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대학 동아리 박람회에서 저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요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구경하고 있었고 우리 부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날 준비한 음식을 모두 금세 팔아버릴 만큼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저희 부스 앞에 멈춰섰고 그중 한 분이 제 요리를 맛본 후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요리를 사업화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분의 진지한 표정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요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비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요리의 가능성과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던 요리가 대기업의 눈에 띄고 사업화 제안까지 받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꿈만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고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연치 않게 사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귀엽고 참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불쌍한 사람은 지나치지 못하고 꼭 도와줘야 하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응원해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사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었습니다.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져 여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에게는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돈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드릴 때마다
이 돈이면 이제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시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끼고 절약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가면 여전히 오래된 전기밥솥과 낡은 가전제품들이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밑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절약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드리는 돈으로 마음 편히 지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아직은 쓸데가 없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아끼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새 옷을 사드리려고 해도 늘 입는 옷은 아직 멀쩡하다며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의 통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생활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돈을 안 쓰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여쭈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쓰는 것보다 혹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절약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를 위해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제가 드리는 생활비로 남은 여생을 즐기시기를 바랬지만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도 행여나 자식에게 폐가 될까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만두시라고 말을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다며 계속 일을 하셨어요. 여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퇴근 시간에 맞춰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중년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날따라 날씨도 무더워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경비원 일이라는 게 별거 있나?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한 걸음 물러나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지금 순찰 중이라서 나중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큰 목소리로 다른 경비원들은 다 해주는데 당신만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나이 먹고 그런 일밖에 할 게 없으니까 대충 하자는 거야.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점점 더 격해지며 아버지를 향해 인신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나 하고 살지. 젊을 때 뭐라도 잘했으면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겠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는지 몰라. 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그 앞에 아버지는 잔뜩 움츠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나서려는 순간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본가에 간다던 여자친구가 아줌마 뒤에서 나오더니 엄마 그냥 우리가 빨리 하고 가자. 이러니까 나이 먹어서 경비일이나 하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본가에 간다고 했던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 뒤에서 나와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숙이셨고 저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나이 먹어서 경비나 한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무시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주머니에게 빨리 하고 가자며 분리수거를 도우려는 듯 행동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이미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녀의 그동안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순식간에 가식처럼 느껴졌고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이만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얼굴은 보지도 않고 아버지 손을 잡고 가려는데 여자친구가 얼이 빠진 표정으로 오빠, 아버님이셨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네.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네 행동이 괜찮다는 거니? 그동안 그런 마음을 잘도 숨겨왔었네.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여자친구에게 쏘아붙이며 말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돈 많다더니 왜 아버지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겐가? 별일 아니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화해하는 게 좋을 듯 싶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따님과 만날 마음이 없고 아줌마 같은 장모님은 감당 불가능하니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화가 나고 왜 굳이 일을 하셔서 겪지 않아도 되는 수모를 겪는 아버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차에서 아버지는 안절부절한 표정으로 별 일도 아니라며 여자친구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제가 헤어지게 되는 걸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자마자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손을 모으며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요.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사과하며 무릎 꿇고 빌어도 아버지에게 가한 그날의 무시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던 행동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일도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고, 내가 진짜 너무 심했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눈물을 닦으며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 저는 그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외면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제가 드리는 생활비로도 일 안 하고 충분히 생활 가능하시잖아요. 왜 굳이 일을 하셔서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본 아버지는 너무 늙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체구가 왜소해지셨는고 얼굴에는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제대로 마주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집에 도착 후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오랜만에 제가 만든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신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고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정성스럽게 양념하고 신선한 채소들을 손질해 아버지께서 드시기 좋도록 한 입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주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을 푸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찌개 속에는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두부와 호박, 버섯을 듬뿍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죠. 한편 달걀말이를 부드럽게 말아내고 잘 익은 김치를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가장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서 한순간도 대충할 수 없었어요.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준비하며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드실지 상상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께 아버지, 드시러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집안에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한 입 한 입 드실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참 행복하다.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우리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걷는 그 시간은 제게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길을 걸으며 아버지는 가끔씩 저를 바라보며 제가 있어 내 삶이 참 풍요롭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더 큰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가끔씩 제가 아버지를 위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새롭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그 기쁨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었고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버지와 저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